자, 우리 오늘 수업은 수열의 합 그리고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수열의 합의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등비수열 하면서 일부의 내용을 미리 전달을 좀 했죠. 오늘 진도를 좀 완료하기 위해서 미리 일부 내용을 전달을 했는데, 그 앞부분 얘기한 거 포함해서 복습 겸 다시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 합쳐서 오늘 진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설명 들어보시고 필기 잘하세요. 수열의 합입니다. 자, 이 수열의 합 단원에서 배우고자 하는 건 말 그대로 어떤 수열에 항들을 더하는 것, 이것을 배우게 될 건데, 이 어떤 수열의 항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첫 번째 행동은 지난 시간에 제가 가르쳤던 겁니다. 그게 바로 수열의 합 시그마. 우리는 지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공부를 했던 것처럼 그 등차와 등비 수열의 합을 SN이라는 이름으로 합을 표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것은 수학적으로 약속된 기호는 아니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수학에서 약속된 기호인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수열의 합을 계산하는 걸 배웠었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건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an 이런 게 있었다고 가정해 보면, 얘는 an이라는 어떤 수열의 일반항이 존재하고, 그런 수열에 대하여 n자리에 1 집어넣어서, 즉 내가 덧셈을 할 첫 번째 항에서부터 10까지 내가 더할 마지막 항의 번호를 넣어줌으로써 수열의 합을 표기하는 것, 이걸 이제 첫 번째로 알고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2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적었다고 가정해 보면, 얘는 어떤 수열이 있는데 그 수열의 일반항이 2n 더하기 1인 거야. 그러면 어떤 수열의 일반항이 미지수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이죠. 그러면 이 수열은 보나마나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몇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넣어서 덧셈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다음과 같이 이런 수열이 있는데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하겠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약속하여 수열의 합을 표기하고 이것을 계산하는 것, 그걸 이번 시간에 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물론 일일이 집어넣어서 그 수열의 항들을 구한 뒤 덧셈을 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앞에서는 요 일반항이 1차식이면 등차 수열이다 라고 배웠고, 그럼 결국 이것이 등차 수열의 항의 합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합 공식에 의하여 다음 식을 정리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너는 등차 수열의 합 공식에 의하여 2분의 내가 덧셈을 할 항이 몇 개 있는 거야?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덧셈할 거니까 10에 등차 수열의 합 공식에 의하여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할 것이고, 일반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n자리에 1 집어넣은 거, 이게 내가 덧셈을 할 첫 번째 항, n자리에 10 집어넣은 거, 이게 덧셈을 할 마지막 항이 되므로 두 개 더해서 나눠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등차 수열의 항의 합 공식에 의하여 수열의 합을 처리할 수가 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만약에 시그마 K가 1부터 5까지 2 곱하기 3의 K제곱 이런 게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은 2 곱하기 3의 K제곱 이렇게 생긴 어떤 일반항이 있었던 거야. 그럼 이 일반항은 K자리에 숫자를 집어넣을 때마다
3의 거듭제곱씩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일반항은 무슨 수열을 의미하고 등비수열을 의미하고 얘는 결국 등비수열의 합을 의미하는 모양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너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등비수열의 합공식에 의하여 이 식을 계산할 수가 있고 등비수열의 합공식에 의해서 얘를 한번 써보면 K자리에 숫자를 집어넣게 됐을 때 3의 거듭제곱씩 커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공비가 몇인 상황인 거야? 3인 상황인 거야. 그래서 R-1분의 초항은 K자리에 1 넣은 게 초항이죠. A에 R에 항이 몇 개 있어? N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에 의하여 다음 식을 지금처럼 계산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 계산하시면 분모가 2니까 이렇게 약분되겠죠? 그래서 정답 3의 6제곱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최종 정답을 얻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건 첫 번째, 다음과 같이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앞으로 수열의 합을 표시할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 가니?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주의사항.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앞으로 우리는 일반항을 표현할 때 지금 얘는 몇 번째 항을?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쓴 거고 얘는 몇 번째 항을? k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쓴 거죠. k번째 항이 됐든 n번째 항이 됐든 수열의 규칙성을 표현할 수 있는 항, 그것을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일반항이 곧 n번째 항은 아니야. 몇 번째 항이든 상관이 없어. 규칙성만 발견되면 돼. 그래서 앞으로 웬만하면 n번째 항이 아니라 k번째 항으로 일반항을 작성해라.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에서는 특히 이렇게 일반항을 작성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 더 힘을 줄 거예요. 그래서 일반항은 얘보다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표기하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만약에 k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했다면 변수는 k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k가 1부터 이런 식으로 표기해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됐죠? 요 얘기 하나. 넘어가도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이런 얘기를 배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배웠기 때문에 수열의 합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수열의 종류가 등차나 등비면 계산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수열이라는 게 등차나 등비만 있는 건 아니잖아. 다른 어떠한 수열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라는 거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는 게 지난 시간에 거의 마지막 때 했던 거. 자연수의 거듭제곱. 이거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식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첫 번째,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일반항이 K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럼 K 자리에 1부터 N까지 넣어서 덧셈을 하는 거니까 너는 1부터 N까지 더하기 하시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걸 등차 수열의 합공식에 의하여 이런 식이 뿅 하고 나온다는 거지. 뭐라고?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런 식이 뿅 하고 나온다. 이거 공식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런데 일반항이라는 게 등차나 등비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K제곱 이런 일반항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너는 실제로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생긴 수열이 있고 몇 제곱까지? N제곱까지 싹 뭐해라? 더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라고. 그럼 얘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게 워낙 많이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의 연산도 등차나 등비 수열의 합 공식처럼 알고 외우도록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이게 뭐였죠? 공부 좀 하시고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지난 수업 시간에 이 식 나온 것까지 왜 이렇게 나왔는지까지 증명까지 해줬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세제곱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너는 1의 세제곱에서부터 n의 세제곱까지 더하란 얘기며 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 이런 식으로 연산이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자연수의 거듭제곱 연산은 식으로 공식화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가 두 번째.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그러면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수열의 합을 표현하고 등차와 등비가 아닌 K나 K제곱이나 K세제곱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모든 일반항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시그마, 즉 수열의 합 이것의 계산과 성질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설명을 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일반항이 다음과 같이 다항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일반항을 분리해서 각각의 일반항에 대한 수열의 합을 계산한 뒤 두 개를 합쳐도 상관이 없다. 이게 첫 번째 성질. 다항식이면 쪼갤 수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빼기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성질. 이때 세 번째 성질. 그럼 다항식일 때 쪼갤 수 있으므로 단항식, 즉 일반항이 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항이 하나일 경우에는 쪼갤 수 없다. 그래서 얘를 AK의 결과값과 BK의 결과값에 곱으로 쓰시면 안 된다. 그럼 지금처럼 단항식, 곱의 형태의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전개하여 다항식의 형태의 모양으로 만든 뒤 분리를 하든가 말든가 해야 된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네 번째, 이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라는 일반항이 있기는 한데 요 일반항에 C배, 즉 상수배가 되어 있다면 요 상수배는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빼냈다기보다는 사실은 C로 묶었다라는 개념이에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C로 빼내서 계산하시면 되고 마지막 네 번째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일반항이 C야. 그럼 일반항이 상수란 얘기는 모든 항이 이 상수처럼 생겼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C가 몇 개 있으므로 그래서 C 곱하기 N 이런 식으로 계산하더라. 그래서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이제 요약해서 설명했던 부분이 여기까지이기도 하고 요거에 대해서 합쳐서 한 문제만 풀어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그마 K가 1부터 5까지 2K 더하기 3 곱하기 5의 K제곱 더하기 N 빼기 1 만약 이걸 계산해봐라 라고 시켰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거야. 그러면 일단 주어진 일반항이 항이 4개 있죠. 그러니까 4개의 수열의 합으로 다 쪼개주는 거야. 그럼 쪼개주게 되면 첫 번째 시그마 K가 1부터 5까지 몇인데? 2K인데 2라는 상수배가 되어 있는 거니까 2는 나가고 K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지. 다시 그 다음 놈은 시그마 K가 1부터 5까지 3 곱하기 5의 K제곱인데 3배 된 건 앞으로 나가고 식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중요한 게 이 세 번째 놈인데 원래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뭘 써야 되는 거야? 1부터 5까지 n을 써야 되는 거지, n을. 그런데 여기 시그마에서 사용할 변수는 뭐이기 때문에? K이기 때문에 요 시그마 입장에서는 n조차도 뭐 같은?
마이너스 1 같은 상수와 다를 게 없다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얘는 n과 마이너스 1은 분리시키지 않고 이렇게 하나의 숫자로 생각을 해준다. 이런 상태에서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천천히 계산. 얘는 시그마 K죠. 등차 합으로 하든 아니면 앞에서 얘기했던 공식으로 하든 그건 마음대로. 그래서 너는 2배에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고, 두 번째 너는 3 곱하기 일반항이 5의 거듭제곱 형태죠. 그럼 얘는 공비가 몇인? 5인 등비수열이라는 얘기인 거라고. 그래서 너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에 의하여 R-1에 K자리 잃는 게 초항이죠. A에 R에 항이 5개죠.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마지막으로 얘는 통째로 숫자 취급되어야 하고 그런 항이 몇 개 있으므로, 그래서 너는 5배의 n-1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얘네들 싹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계산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 그래서 지금 설명한 것까지가 기본적으로 수열의 합을 계산하기 위한 기본 내용이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무엇을 할 거냐면 요 수열의 합의 기본 개념은 이러한 내용들인데 얘네들에서 조금 더 일반항이 복잡해지거나 아니면 내용이 조금만 더 추가되었을 때 우리는 그걸 돌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얘기를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08페이지 그 앞에 필수 1번부터 3번까지는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 풀기도 했고 지금 앞에서 풀었던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니까 필수 4번을 볼 건데 이게 엄청 중요해요. 필수 4번 별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필수 4번에서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제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식이 써 있을 때 계산은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지금처럼 시그마로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거야. 그것을 우리는 시그마로 만들어주고 계산까지 하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1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 7의 제곱 이렇게 생긴 수열이 있어. 이걸 몇 번째 항까지 더해라? n번째 항까지 더해라. 이런 질문이에요. 즉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이거 하라고. 이거 하란 얘기야. 자, 그러면 이걸 하려고 달려들지 좀 마시고 우리가 지난 등차 수열도 전에 수열이 뭔지 배울 때 제일 먼저 했던 말, 수열이 나오면 무조건 규칙성, 즉 일반항을 구하려고 애를 써야지 문제를 풀지 말라고. 일반항을 구하는 거, 걔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긴 수열을 덧셈하기는 할 것이나 됐고 이 하얀색 수열들의 일반항, n번째 항이나 구해보도록 하자. 이런 얘기야. 그런데 아까 제가 무슨 말 했다고? 일반항 구할 때 n번째 항이 아니라 몇 번째 항? k번째 항을 구하려고 애를 쓰라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생긴 모양을 보고 관찰해서 k번째 항이 뭐가 올지 예상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모든 항에는 뭐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k번째 항도 뭐가 됐겠어? 제곱. 이렇게 붙은 거예요. 자, 이제 모든 항에 밑을 한번 봤더니 밑이 어떻게 생겼어? 홀수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등차 수열이죠. 초항이 몇이고 공차가 몇인 그런 등차 수열이란 말이야. 맞아? 그래서 우리는 k번째 항의 밑을 등차 수열의 일반항으로 채워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공차가 몇이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해? 2k. 맞아? 첫 번째 항이 몇이기 때문에 그래서 빼기 1. 이런 식으로 신속하게 써주도록 해라. 이 얘기를 그래서 했던 거야. 등차 수열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항을 딱 구했죠? 여기까지 됐어? 나는 이렇게 생긴 수열이 있는 거야.
나는 이 수열의 몇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라고 그랬죠? 이제 이걸 식으로 쓰는 거야. 더해라. 누구를? 2k-1의 제곱을 k 자리에 몇부터 몇 가지? 그래서 k번째 항으로 일반항을 쓰라는 소리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래서 얘만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성질에 의하여 일반항이 단항식이면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 전개하시라고. 그래서 너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되고 시그마 성질에 의해서 각각 나눠서 덧셈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각각 계산 한번 해볼게. 잘라서 상수배에 되어 있는 건 내보내서 맞아? 자, 식 한 번만 쓸 거야. 가자. 4배에 k제곱이네. 불러. 6분의 지금부터 말로 떠드세요. 집에 가서 외우지도 않을 건데 지금 여기서라도 말로 해야지. k제곱이니까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이렇게 계산되는 거라고. 다시 두 번째 항 마이너스 4k죠? 마이너스 4에 시그마 k죠? 불러. 2분의 n에 n 플러스 이런 느낌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1이 몇 개 있어? 그러니까 뒤에 놈이 뭐가 되겠어요? n.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요거 계산을 해야 되잖아. 어쩔 수 없어요. 약분할 놈들은 약분하시고 묶을 수 있는 놈들은 묶으시고 통분해야 되는 것들은 통분을 해서 쭉 써주시면 됩니다. 그건 써야 돼요. 방법 없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나열되어 있는 수열이 있으면 일반항을 구하고 그 일반항을 토대로 시그마 붙여서 합으로 나타내 준다. 이게 핵심인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도 골아파요. 잘 보세요. 첫 번째 항이 어떻게 생겼어? 두 번째 항이 어떻게 생겼어? 세 번째 항이 어떻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수열이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 나는 이런 식으로 진행된 수열에 n번째 항까지를 싹 뭐해라? 더해라. 이런 얘기인 거라고. 그럼 1이 몇 개 있고 2가 몇 개 있고 그런 식으로 덧셈할 수도 있겠으나 제가 무슨 말 했다고? 수열이 나열된 상태에서 이걸 더하라고 한다면 더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한다? 일반항을 구한다. 그리고 일반항은 몇 번째 항으로? k번째 항으로 구한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항 저렇게 생겼죠? 두 번째 항 저렇게 생겼고 세 번째 항 저렇게 생겼어요. 그럼 k번째 항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k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어?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생긴 일반항이 있는 거야. 나는 이것을 이용해서 시그마로 표현해서 계산하시면 돼. 여기까지 됐니? 그런데 지금은 일반항 k번째 항을 이렇게 쓰기는 했는데 이게 딱 봐도 되게 언짢죠? 그래서 이걸 처리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얘 가만히 보니까 몇부터 몇까지 더하는 거야? 1부터 k까지 더하라는 얘기는 시그마인이 1부터 k까지 n이랑 같은 말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정리했던 자연수의 거듭제곱에 의하여 2분의 k의 k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일반항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서 시그마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식을 써보면 더해라. 누구를? 2분의 k의 k 플러스 1을 k 자리에 몇부터 몇 가지 넣어서 더하시오. 이런 뜻이 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 너는 분모에 있는 2분의 1은 앞으로 나가고 그럼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의 k 플러스 1만 남을 텐데 어차피 이것도 무슨 식이기 때문에 전개를 해야만 했겠죠? 그래서 k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얘 잘라서 계산을 해야 되겠지?
그럼 잘라서 계산하면 3분의 n의 n 플러스 1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그건 아니야. 그건 내신 때 내가 다시 이쁘게 정리된 자료를 줄 거야. 그거 외우면 돼. 지금은 여기까지 식으로 쓰는 거. 그래서 수열의 합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 요 정도만 잘해도 된다고. 됐어요? 계산만 합시다. 그럼 너는 2분의 1에 시그마 K 제곱이죠? 그럼 얘에 의해서 식이 어떻게 되겠어?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더하기 뒤에 게 시그마 K죠? 그러니까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 빨간 놈과 노란 놈한테 분자분모 3배에서 통분한 뒤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계산은 여러분이 하세요. 참고로 이게 되게 빨리 이쁜 모양이 될 거라고. 근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지금은 이렇게 분리해서 계산 통분 연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그래서 이거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요. 그 밑에 있는 4-1번. 4-1번의 일반항과 그 밑에 있는 4-2번. 요거의 일반항만 한번 적어볼게요. 자, 잘 보세요. 4-1번의 1번 일반항만 적습니다. 자, 첫 번째 항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말해야 덜 졸려요, 범서야. 졸려 죽겠지? 말해. 두 번째 항 어떻게 생겼어? 2 곱하기 4. 세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수열이 있는 거야. 난 이 수열의 일반항 구하고 싶어. 일반항은 몇 번째 항으로? K번째 항으로 구하라고 제가 시켰죠? 자, 그러면 모든 항이 이제 항들의 생김새를 보고 규칙성을 챙기는 거야. 모든 항이 곱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K번째 항도 곱으로 이루어져 있겠다. 그래서 앞에 놈들만 보면 1, 2, 3이죠. 그럼 K번째 놈은 어떻게 되겠다? K가 되겠다. 뒤에 놈은 앞에 거에 더하기, 앞에 거에 더하기, 앞에 거에 더하기 2죠. 그러니까 K번째 놈은 앞에 거에 더하기 2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일반항 구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지금처럼 일반항을 구했다면 시그마 이용해서 기호로 표기만 할 수 있으면 돼. 불러. 더해라. 누구를? K에 K 더하기 2를. K 자리에 1부터 n까지 넣어서.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단항식이기 때문에 전개해서 자연수의 거듭제곱에 의해서 계산만 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 가니? 자, 다시 한번 4-2번 역시나 일반항 적어볼게요. 첫 번째 항이 1이고요. 두 번째 항이 1 더하기 2고 세 번째 항이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이고 네 번째 항이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진행됐을 때 K번째 항은 과연 어떻게 생겼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자, 그러면 가만히 봅시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애들은 모두 요 1의 모양을 잠깐 바꿀까요? 이것도 1이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항들은 2의 거듭제곱 애들을 덧셈한 거야. 첫 번째 항은 2의 빵제곱에서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하나를 더한 거고 두 번째 항은 2의 빵제곱부터 시작해서 2의 1제곱까지 2개 더한 거고 세 번째 항은 2의 빵제곱에서부터 시작해서 2의 2제곱까지 3개 더한 거지. 그럼 K번째 항은 몇부터? 2의 빵제곱에서부터 쭉 더해서 몇 개를 더하겠다? 몇 개를 더하겠어? K개를 더하겠다.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가니? 자, 그런데 일반항이라고 내가 이렇게 구한 게 어때요? 지저분하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서 시그마에 넣을 거라는 거야. 그런데 이걸 쓰고 보니까 이게 지금 뭘 써놓은 거야? 이것만 놓고 보면 등비수열의 합을 써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등비수열의 합공식에 의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공비가 2고 초항이 1이고 내가 덧셈을 할 항이 K에 있는 거죠. 그래서 R-1에 A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항이 뭐가 되래? 2의 K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일반항 구하는 거예요. 자, 지금처럼 일반항을 구했다면 요 일반항을 가지고 식 마무리하면 돼. 자, 요 앞에 거 살짝 지울게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더해라. 누구를? 2의 k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일반항을.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그래서 k 자리에 몇부터? 몇 가지? 이거 계산하시오. 이런 뜻이 됐던 거야. 자, 요거 계산 마무리 좀 할까요? 잘 보세요. 두 번째 항 마이너스 1을 몇 개 더하래?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n이 되는 거고요. 자, 첫 번째 항 보세요. 일반항이 2의 k제곱이지. k 자리에 1부터 n까지 넣을 거지. 1 넣으면, 2 넣으면, 3 넣으면 역시나 이거 무슨 수열? 등비수열. 다시 한번 등비합. 됐어요? 그래서 공비가 몇이기 때문에 r-1의 초항은 k 자리에 1 넣은 게 초항이죠.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9페이지. 지난 시간에 209페이지 역시 잠깐 얘기를 했으나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 밑에 있는 5-1번. 5-1번에 밑에 있는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문제만. 자, 문제가 시그마 K가 1부터 5까지. 다시. 시그마 J가 1부터 5까지. J배의 K제곱. 이거 계산하시오가 문제예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놔둔 거죠. 시그마 안에 시그마 있고 변수가 JKNA 막 여러 가지 있어도 쫄지 말라고. 자, 안에서부터 차근차근. 자, 요거 빨간 것만 봅시다. 요 시그마에서 사용할 미지수는 뭐야? 그럼 빨간색 시그마 입장에서 일반항에 있는 K는 무슨 취급? 상수 취급. 곱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시그마 성질에 의해서 상수배 된 거는 앞으로 나가고. 됐어요? 이게 그냥 숫자인 거라고, 숫자. J가 1부터 5까지 J.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 계산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J 자리에 1부터 5까지 넣어서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K제곱에 1부터 5까지 더한 거니까 그냥 덧셈 하셔도 되고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거 계산하셔도 되고 그래서 너는 15K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럼 빨간색 처리가 됐다면 너는 시그마 K가 1부터 5까지 15K제곱이잖아. 그럼 15배는 앞으로 나가고 K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15배 앞으로 나가고 K제곱이니까 6분의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그래서 약분하셔서 정답 15 곱하기 5 곱하기 11. 이런 식으로 정답 써주시면 됩니다. 물론 계산 마무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기 필수 6번 있죠. 걔 별표 치고 조금 이따가 할게요. 왕별 2개 박아두시고 뒤에 여러 가지 수열의 합 먼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열의 합 먼저 설명한다고 해서 다를 건 하나도 없어요. 단원이 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설명할 이 또 다른 수열. 즉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는 어떤 수열을 더할 때 요 일반항 자리에 등차 수열이 들어가거나 등비 수열이 들어가거나 K제곱이라고 들어가거나 K세제곱이라고 들어가거나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일 때 일반항 대신에 네 가지 중 하나의 일반항이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배웠거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요 수열의 일반항 자리에 네 종류의 수열 말고도 수없이 많은 셀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수열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아니 수열은 만들기 나름이잖아. 쉽게 얘기해서 K4제곱만 하더라도 이거 계산 못 하잖아. 맞아? 계산 못 해요. 너희는. 나는 하지만. 그래서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으나 딱 세 종류의 수열 정도는 추가로 다루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요 세 종류의 수열까지 다루고 앞에서 왕별 친 내용까지 딱 하면 수열의 합은 끝이에요.
자, 그럼 세 종류의 수열은 뭐냐? 첫 번째, 일반항이 유리식 형태일 때, 즉 분수 형태인 경우. 두 번째, 일반항이 무리식 형태일 때, 즉 루트 붙은 경우. 세 번째, 일반항이 로그 형태일 때. 이렇게 세 가지의 계산 정도는 추가로 배워서 하도록 하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각각의 형태의 일반항일 때 하는 방법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럴 땐 이렇게 한다. 딱 알고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일반항이 유리식 형태야. 그럼 이거 뭘로 문제 풀란 얘기냐면 사실상 부분분수 쓰란 얘기예요. 그래서 대입하여 소거법 쓰란 얘기입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일반항이 분수식 형태야. 그럼 부분분수 때린 다음에 일일이 대입해서 없애주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되겠어요? 부분분수 뭐였지? 분명히 배웠던 것 같은데. 그것만 알면 되겠죠? 부분분수는 어떤 분수가 A 곱하기 B분의 C 이런 형태일 때 요 분수는 무조건 B-A분의 C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쪼개진다. 실제로 이거 통분하잖아? 얘 돼요. 얘는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리식 어떤 일반항의 형태가 이런 분수 형태잖아? A 곱하기 B분의 C? 그럼 무조건 이렇게 바꿔서 대입해서 소거하라는 얘기예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니? 두 번째, 만약 일반항이 무리식 형태잖아? 그럼 얘는 분모의 유리화가 뭔지 알죠? 유리화 한 다음에 대입하여 소거하라는 얘기예요. 얘도 역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화만 딱 한 다음에 일일이 대입해서 없애주란 얘기예요. 없애는 거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만약 일반항이 로그의 형태의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로그 같은 경우에는 미시 같은 로그의 합은 진수끼리 뭐예요? 곱하겠죠? 그래서 얘는 진수들의 곱이 약분됨을 이용해서 식을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유리식이면 뭐하고 무리식이면 뭐하고 로그면 뭐한다. 이렇게 딱 정리해서 나오면 하라는 대로 하시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212번. 뭐래? 자, 그래서 212페이지 필수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일단 생긴 거 볼게요. 1 곱하기 2분의 1. 다시 2 곱하기 3분의 1. 다시 3 곱하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수열이 있어요, 얘들아. 이 수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까지 더해볼래? 이렇게 시킨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생긴 것을 보고 나열된 수열을 보고 뭘 구하는 걸? 일반항 구하는 거. 몇 번째 항? K번째 항 구하는 게 급선무라고. 그러면 각각의 항들의 생김새를 보고 요 K번째 항을 예측하는 거야. 한번 해볼까? 모든 항은 분자가 몇이죠? 나 봐. 그럼 K번째 항도 1이겠죠? 자, 이제 분모만 집중.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그럼 몇 번째 항이니까? 어떻게 생기겠어요? 이런 식으로 일반항 쓰란 얘기예요. 자, 일반항 구했죠? 자, 그래서 너는 더하란 얘기입니다. 누구를? K에 K 플러스 1분의 1을 K 자리에 몇부터? 1부터 N까지 넣어서.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끝인 거예요. 자, 이때 지금처럼 일반항이 뭐야? 유리식이죠, 유리식. 분수잖아.
일반항이 유리식이죠? 그럼 무조건 뭐 하는 거라고? 사실상 분분수에서 대입해서 없애는 거예요. 즉 이렇게 쪼개란 얘기입니다. 쪼개볼까요? 그럼 A, B, C 형태인 건 맞아요? 그럼 B-A 하면 몇이고 분의 C 하면 몇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문제에서 1인 거죠?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너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어떻게 되는 거야?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쪼개라. 이런 뜻인 겁니다. 분분수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냥 대입해서 없애기만 하면 끝이라고. 자, 대입할게요. K자리 몇부터? 1 넣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까지 되죠? 이때 속어법 쓸 때는 제발 가로로 쓰지 말고 세로로 쓰세요. 세로로. 가로로 쓰다고 잘못된 건 아닙니다. 세로로 쓰라고, 세로로. 2 넣으면 몇이죠? 3 넣으면 몇이죠? 그래서 N 집어넣으면 몇이죠? 그래서 난 이걸 싹 다 뭐 하라는 얘기야? 맞아? 왜 세로로 쓰라고? 없어지는 게 보이거든. 가로로 쓰면 선생님 안 보여요? 보여요. 그래도 세로로 쓰세요. 이유가 다 있으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요거 없어진 거 봤죠? 그럼 앞에서 뭐 살았어? 요거 하나 살았죠? 그럼 계산해보나 마나 맨 뒤에서 몇 개 산다? 하나 살 것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너는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끝인 겁니다. 이해돼? 그래서 대입해서 소거하라는 게 이런 뜻이고 대입해서 소거할 때는 웬만하면 세로로 쓴다. 알겠니?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212페이지 밑에 있는 문제 7-2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워낙 좀 중요해서 애들이 여기를 되게 못해. 일반항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는 거. 그래서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집중하세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문제 자체는 생긴 거 보세요. 1 이따가 살살 그려야겠다. 1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이렇게 생긴 거야. 맞아? 더하기 일부러 작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9분의 1 이거 하시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왜 더하기를 더하기 이렇게 작게 얘기했을까? 더하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더하기 없다고 생각해. 호이 수열이죠? 그럼 일단 뭐부터 하는 거야? 일반항부터 쓰는 거야. 합을 하려고 하지 말고 더하기 얘네들 없다고 생각하고 수열의 일반항부터 구하는 거야. 여기까지 돼? 자,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에 대하여 여기다가 쓸게요. 일반항 K번장을 구해봅시다. 가만히 보니까 모든 항은 분자가 몇이야? 자, 이제 분모만 챙깁시다. 첫 번째 항 분모 몇이고, 두 번째 항 어떻게 생겼고, 세 번째 항 어떻게 생겼어? 그럼 K번째 항 어떻게 생겼겠어? 그래서 일반항이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니?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일반항이라고 쓴 놈을 이렇게 나열된 형태로 쓰면 딱 봐도 별로지? 저거 계산 좀 하자. 얘는 1부터 몇 가지 더한 거니까 2분의 K의 K 플러스 이제 눈으로 좀 보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거 분의 1인 거죠? 그래서 얘는 K의 K 플러스 1분의 2 지금처럼 일반항을 구하는 거야. 이제 일반항 구했으니까 얘를 식으로 쓰자. 요 놈은 수열의 첫 번째 항, 요 놈 두 번째 항, 요 놈 세 번째 항이야. 여기까지 더하라며. 몇 번째 항까지 더했어? 9번째 항까지 더한 거 보여? 그래서 내가 풀 문제는 더해라. 누구를? K의 K 플러스 1분의 2를 K 자리에 몇부터? 몇 가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계산할까? 일반항이 유리식이지? 분분수로 쪼개는 거야. A, B, C 됐어요? 그럼 B-A 분의 C 1 아니죠? 그래서 너는 2에 맞아?
가로 열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죠. 맞아? 즉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인 거지. 그럼 요 2는 상수배 되어 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상수배 앞으로 내보내고 나서 시그마 k가 1부터 9까지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부분수 쪼갰나요? 그럼 이거 가지고 뭐해서? 대입해서 소거법. 자, 넣을게요. 요것만 있다고 보세요. 요것만 있다고. 자, 1 넣으면 몇이죠? 2 넣으면 몇이죠? 9 넣으면 몇이지? 그럼 봤더니 이렇게 소거돼요. 앞에서 하나 남았죠? 그러니까 보남 하나, 뒤에서 하나 남을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2배 되어 있죠? 1 마이너스 10분의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무리식 한번 로그 한번 하면 끝나겠죠? 자, 무리식 어떻게 하겠다고? 유리화해서 대입해서 소거법. 로그는 어떻게 하겠다고? 진수들만 곱해서 약분, 소거, 약분된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재 213페이지에 필수 8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아요. 자, 문제 보시면 1 더하기 루트 2분의 1, 루트 2 더하기 루트 3분의 1, 뿅뿅뿅.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까지? 48번째까지 더하시오. 이게 문제입니다. 됐고, 요거 생긴 거나 보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생겼지? 그래서 몇 번째 항? K번째 항 구하려고 애를 쓰자. 모든 항이 분자가 몇이므로 나도 몇이고 모든 항이 분모가 두 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나도 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나도 합으로. 됐어요? 자, 이제 앞에 수 봅시다. 뿅, 뿅, 뿅. 그러니까 나는 몇이겠어? 그래서 너는 이렇게 쓰시면 끝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반항 구하는 거야. 성질을 쓰지 말고 그냥 관찰됨을 확인만 하면 돼. 이해가 가? 자, 일반항 썼으니까 식으로 씁시다. 더해라. 누구를? 얘를. 몇 번부터? 몇 번까지? 그러면 시그마 K가 1부터 48까지.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죠? 자, 여기다가 일반항 쓰면 되고 분자가 1이죠. 그런데 분모는 얘 더하기 얘잖아. 근데 얘 더하기 얘나 얘 더하기 얘나 똑같은 거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선생님, 왜 갑자기 바꾸셨어요? 어차피 일반항이 무슨 식이 있으니까? 무리식이 있으니까 뭐 해야 되겠어? 유리화 했겠죠? 그래서 분자 분모에 뭐 곱하면?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를 이렇게 분자 분모에 곱하면 분모가 좀 이뻐지니까. 그래서 바꾼 거예요. 이렇게 곱하게 되면 분모는 A 더하기 B 곱하기 A 빼기 B 꼴이죠? 그럼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두 개 모으면 빼면 몇이야? 1. 그러니까 분모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바꾼 거예요. 안 바꿔도 크게 상관은 없으나. 그래서 너는 시그마 K가 1부터 48까지 분모 1이니까 분자 1 곱하기 얘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얘인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이렇게만 일반항이 살아남는 거야. 자, 이제 이거 뭐해서? 대입해서 소거법 한다고 그랬죠? 1 집어넣으면 몇이야? 2 집어넣으면 몇이야? 48 집어넣으면 몇이야? 맞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됨이? 이렇게 지워짐이 보여? 그럼 뒤에서 하나 남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앞에서 하나 남는 거야. 그래서 너는 7-1. 정답? 이렇게 계산해라. 자, 마지막 필수 9번. 그냥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제가 특별히 설명할 건 없는데 그래도 1, 2번 둘 다 할게요. 얘는 로그 오랜만에 나오니까 시그마 K가 1부터 9까지 로그 1 플러스 K분의 1. 지금 밑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상록인 거죠. 기억나죠? 자, 그러면 얘 넣어서 더하란 얘기거든. 그런데 지금처럼 일반항이 로그면 우리 뭐라고 필기해놨죠? 진수의
곱이 약분됨을 이용한다 라고 써놨죠. 그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얘는 실제로 K자리 1부터 9까지 넣어서 덧셈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1 집어넣으면 일단 식만 써볼게요. 로그 1 더하기 1이고요. 로그 1 더하기 2분의 1이고 로그 1 더하기 3분의 1이며 9 집어넣으면 로그 1 더하기 9분의 1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건 알겠어? 그러면 지금 미시 10으로 같은 로그들의 합을 의미하니까 진수들끼리 뭐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 뭐라고 필기했다고? 진수의 곱이 뭐가 됨을? 약분됨을 이용한다. 근데 이 상태로 얘 곱하기 얘 하면 몇으로? 약분됨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가요? 잘 안 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요만큼만 잠깐 바꿀게요. 얘는 뭐가 돼? 통분. 그럼 1 더하기 K분의 1은 K분의 K 더하기 여기에다가 1부터 9까지 넣어도 되는 거 보여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로그 어차피 진수들끼리는 집어넣어서 곱할 거잖아. 그래서 따로따로 쓰지 말고 요 진수에다가 집어넣어서 곱하기 할게요. 1 집어넣으면 몇이죠? 곱하기. 이렇게 합쳐질 거라고 어차피. 맞아? 이거 있으면 얘랑 곱하기로 합칠 거 아니야. 그래서 합쳐서 쓸 거라고. 아가 자꾸 기대지 마. 지금 유연이가 잘 안 보인다. 딱 이렇게 써서. 네가 막 이렇게 하면 유연이가 지금 계속 이러고 있어. 그래서 뭐라고 한 거야. 계속 할게요. 1 집어넣으면 엿다가 넣으면 이게 눈으로 잘 확인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얘죠? 2 집어넣으면 몇이 돼? 3 집어넣으면 그래서 몇 집어넣으면 9분의 10 여기까지 모양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잘 보이지. 그럼 분모에서 얘 남았지? 그럼 분자에서 얘 남았을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는 로그 몇이다? 그래서 몇? 1.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한 번 더. 2번 문제 한번 보시면 2번이요. 시그마 K가 2부터 12까지 로그 1-K제곱분의 1. 자, 이거 하시오가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경험에 의하여 일단 이건 통분했겠죠? 그럼 너는 K제곱에 K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수학의 경험상 아마 이 분자 뭐 할 거야? 인수분해 했을 거야. 근데 잘 모르겠죠. 일단 대기. 그래서 로그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여기에다가 몇부터 몇까지? 2부터 12까지 넣어서 더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써봅시다. 로그 2 집어넣으면 2의 제곱분의 2의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로그 3 집어넣으면 3의 제곱분의 3의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로그 4 집어넣으면 4의 제곱분의 4의 제곱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각 쓸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뭐라고 필기했다고? 로그가 일반항의 로그면 진수의 곱으로 약분됨을 이용한다. 근데 이 상태로 진수끼리 곱하면 약분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식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 하는 거야? 인수분해하는 거고. 그럼 분자는 뭐가 되죠? 자, 분모는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써도 되는 거 맞아요? 아니 선생님 K제곱을 뭐하러 K 곱하기 K라고 써요? 보세요. 자, 그럼 너는 결국 로그 어제 진수들끼리 써서 곱하기 할 거 아니야? 자, 2부터 넣기로 했죠? 2 넣으면 몇이에요?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 인정? 곱하기 3 넣으면 몇이에요? 아, 그래서 K제곱을 KK로 뭐죠? 아이씨. 아, 그래서 K 곱하기 K를 K제곱을 그래서 K 곱하기 K로 쪼갰구나. 왜? 쪼개니까 어떻게 약분됨을?
x 이렇게 약분됨이 보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다시 곱하기 쪼개니까 4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5죠? 아하, 이렇게 약분되는구나. 그럼 쭉 진행되다 보면 몇 곱하기 몇 가지? 12 곱하기 12분의 11 곱하기 13까지고 아마 이렇게 약분됐겠구나.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2분의 1 살았고요. 여기서 12분의 13 산 거죠? 그래서 정답 로그 24분의 13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대입해서 소거법 그리고 각각의 일반항이 유리식, 무리식, 로그일 때 하는 방법 딱 정해져 있어요.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되고 한 문제 유형마다 딱 5문제씩만 풀면 여기 틀릴 일 없습니다. 일반항 구하는 게 어렵지 그리고 아직 얘기 안 한 한 개가 더 있거든. 그게 어렵지 여기가 어렵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자, 우리 이제 수열의 합 설명 다 했고 이제 수학적 기납법 얘기만 하면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교재 210페이지 210페이지에 시그마로 표현된 수열의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 이 얘기를 잠깐 좀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설명하면서 맨 마지막 설명으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SN과 AN의 관계 라는 걸 했었지.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맨 마지막 단원에서. 그래서 문제의 생김새가 실제로 이렇게 생겼었어. 봐봐. 수열 AN의 제1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이 3n제곱 더하기 2다.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 기억나? 이때 첫 번째 질문 AO 구하시오. 두 번째 질문 AN 구하시오. 세 번째 질문 A1 구하시오. 이런 거 있었던 거 기억나니? 이거 다시 한번 해보자. 잘 봐. 첫 번째, 잘 보세요. SN이 다음과 같이 n에 관한 2차식 형태로 나왔지? 그거와 상관없이 합이 SN이라고 한다면 AO 같은 특정항을 구하고 싶을 때 AN이라는 일반항을 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하면 된다? S5에서 S4 빼는 방법으로 한다. 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이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너는 3 곱하기 5의 제곱 더하기 2에서 3 곱하기 4의 제곱 더하기 2를 빼는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정답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자, 두 번째. 만약에 AN을 구하시오 라고 시켰어. 그럼 AN은 SN에서 Sn-1을 빼면 되는 거 맞니? 그래서 너는 3n제곱 더하기 2에서 빼기 3의 n-1의 제곱 더하기 2를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 맞아? 그럼 전개에 보면 얘는 뒤에 거에 의해서 항상 없어진다고 그랬지? 그래서 뒤에서 남는 거에다가 부호만 반대로 써주면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마이너스 6n이니까 플러스 6n 플러스 3의 5니까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 일반항 왜? 1, 3, 5 맞는데? 네네. 이렇게 구하면 돼. 여기까지는 이해 가니? 자, 그럼 이렇게 구한 다음에 A1 구하시오가 문제니까 여기다가 1 넣으면 되겠지? 그럼 정답 몇? 3. 이렇게 쓰면 얘도 감점, 얘는 틀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이게 중요했죠? 잘 보세요. 첫 번째, 얘는 제가 감점이라고 표현했죠? 이유는 SN을 가지고 AN을 구했죠?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초항 확인해야 된다고. 초항을 확인하는 방법은 S1 구하고 AN 구한 거에다가 1 넣어서 A1 구해서 두 개를 비교해야 된다고 그랬지. S1 구해보면 몇이고 A1 구해보면 몇이냐? 누가 진퉁이라고? S5가 진퉁이라고. 즉 A1과 S1이 다를 때에는 무슨 뜻이다? 두 번째 항부터 수열을 이룬다. 이런 뜻이라는 거. 그래서 일반항을 쓸 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가로 열고 N은 몇 이상이고 2 이상이고 첫 번째 항은 몇이다? 5가 진퉁. 그래서 5다. 이렇게 쓰라고 했고 제가 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들이 두 번째 항부터 수열을 이룰 때 이걸 A1이라고 표기하는지 S1이라고 표기하는지 꼭 봐야 된다. 이런 얘기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써야 감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 A1은 3이 아니라 몇이다? 5다. 여기까지.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지. 자, 그럼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거와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건데 SN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수학에서 없는 기호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AN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표기한 거니까 사실 이 SN은 무엇을? 얘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쓴 거에 불과한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수열의 합 단원을 배움으로써 이런 약속되지 않은 기호가 아닌 약속된 기호로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었지. 그러니까 이거의 올바른 표현을 다시 한번 적어보자. 이런 소리예요. 됐어요? 즉 이거 일반항으로 써서 여기다가 써보자는 얘기야. 불러요. 더해라. K번째 항이 누구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K번째 항은 AK를. 맞아? K 자리에 몇부터? N까지 넣어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여기 보세요. AN 일반항에 대하여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SN이라고 할 때 SN이 이러하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던 것이 똑같은 문제인데 S라는 기호를 안 쓰겠다는 얘기야. 어떻게 쓰겠다? 지금부터는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는 3N제곱 더하기 2일 때. 이런 식으로 요 아까 풀었던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우리의 태도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거지. 그러니까 이걸 통째로 뭐라고 생각한다? SN이라고 생각한다. 즉 SN이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얘를 보고 SN 3N제곱 더하기 2 아까 풀었던 거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소리야. 여기서 하나 더 주의사항. 그럼 얘를 SN이라고 읽었어. 그럼 우리 SN-1을 구해서 두 개를 뺐겠지? 그럼 여기에 뭐가 나온다고? 그걸 AN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AN이 아니라 뭐가 나온다? 1 반 항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뭔 소리냐? 잘 보세요. 여기 똑같은 문제 비교해가면서 보여드릴게. 잘 봐. 수열 AN의 제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이 3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집중하세요. 이때 첫 번째 질문 A5 구하시오. 두 번째 질문 AN 구하시오. 세 번째 질문 A1 구하시오가 문제예요. A5는 어떻게 구한다고? S5에서 S1 뺀 걸로. 그래서 3 곱하기 5의 제곱 더하기 5에서 3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 뺀 걸로. 이해되죠? A1은 뭘로 구한다고? 네. 그래서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해되죠? 그 다음에 A1은
였다가 1 넣으면 된다고 그랬지. 마지막으로 AN은 어떻게 구했어? 이렇게 구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 계산해 보면 여러분 이거 몇 차식이니까? 얘 보나마나 무슨 수열? 얘한테 몇 배 한 게? 그게 뭐다? 공차. 그러니까 6n에 초항이 몇이니까? 4니 초항 1 넣은 게 4니까 1 넣으면 4여야 되죠? 여기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돼요? 참고로 얘는 A1과 S1이 같다 다르다? 같을 겁니다. 이유는 상수항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 다 했었죠? 기억나요? 잘 봐요.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올 건데 이렇게 바뀌어서 나올 거라고. 문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가 3N제곱 플러스 N일 때 이때 A5 구하시오, AN 구하시오, A1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때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까지 더했어. 그러니까 이게 통째로 뭐가 되는 거야? SN. 그래서 쭉 푸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뭐라고? 이게 주의사항이라고. 집중! 만약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의 AK 이게 3N제곱 더하기 N이라고 해보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까지 더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 SN 그러니까 SN이 그러니까 SN은 3N제곱 더하기 N인 거지? 질문! AN 구하시오가 문제야. 그럼 AN 구하기 위해서는 SN에서 SN-1을 뺐겠지? 계산하면 6n-2 됐어? 이러면 틀리는 거라고. 왜일까? 잘 보세요. SN이 SN에서 SN-를 빼면 뭐가 나온다? 일반항. AN 말고 일반항. 일반항 뭐예요? K의 AK인 거죠? 몇 번째야? 그러니까 이게 AN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N의 AN이 나오는 거예요. 요 일반항이 나오는 거야. N번째 항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다시 정리. 잘 들어. 이거 알아야 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통째로 SN을 의미한다라고 느껴도 돼. 그래서 SN이 이렇게 생겼을 때 S에서 SN-을 빼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이때 이거의 결과값이 무지성 AN이 아니라 뭘 의미한다? 일반항을 의미한다고. 지금 이 수열의 합에서 일반항이 뭐야? 얘죠, 얘. 맞아? 이거의 몇 번째 항? N번째 항. 그래서 N 곱하기 AN이 이거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AN이 뭐다? N분의 6n-2다. 이렇게 일반항을 AN을 구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자,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이게 오늘 설명의 마지막 얘기인 거예요. 자, 지금 하는 설명들이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딱 한 개의 유형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210페이지 필수 6번 한번 볼게요. 자, 문제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가 N제곱 플러스 2N일 때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K의 A, 저 뭐야? 3K야? 안 보여, 글씨가. 3K. 맞죠? 이거 구하시오가 문제야. 자, 여러분. 이걸 구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이거나 쳐다보세요. 봤나요? 자, 갑시다.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지. 그러니까 우리 이걸 통째로 뭐라 부른다고? SN. 그럼 SN에서 SN-를 구해서 뺄 거야. 그럼 뭐가 나오니까? 일반항이 나오니까. 됐어요? 자, 그럼 빼봅시다.
근데 yes. 몇 차씩? 2차씩. 너의 몇 배? 2배. 그래서 2n. 무조건 등차로 나올 테니까. 여기다가 1는 게 초항이지? 초항 몇이야? 3. 그러니까 1는 게 3이어야 되니까 더하기 1. 여기까지는 오케이? 빨리빨리 구한 거죠? 그래서 2n 더하기 1이라고 구했죠? 이거 구했죠? 실제로 그냥 SN에서 SN-1 구해서 빼도 되고. 자, 이게 뭘 의미한다고? 일반항. 지금 수열은 일반항이 뭐예요? AK. 그거의 몇 번째야? n번째야. 그래서 얘가 뭐다? AN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AN이 2n 더하기 1이라고 알았죠? 근데 나는 이거 구하시오가 문제죠? 뭐만 알면 이걸 구할 수 있죠? A3K가 뭔지만 알면 저걸 계산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럼 A3K는 N자리에 몇 넣은 거 같아? 3K. 그래서 6K 더하기 1.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6K 더하기 1에다가 몇 곱한 거? 그래서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6K 제곱 더하기 K. 이거 하여라. 이런 문제가 됐던 겁니다. 계산. 항 두 개죠. 자, 6 나갔어요. 시그마 K 제곱이지? 1의 제곱부터 10의 제곱까지 더하는 거지? 너네 1부터 10까지 더하면 몇이니? 그걸 2분의 10의 11 계산해서 나왔니? 그냥 아는 거지? 자, 얘는 1의 제곱부터 10의 제곱까지 구하는 거지? 계산하면 6분의 10의 11의 21 이렇게 되는 건 맞지? 이거 계산하면 385예요. 1부터 10까지 더한 걸 계산해서 너희가 55라고 쓰냐고. 아니잖아. 1의 제곱부터 10의 제곱도 계산해서 쓰는 게 아니라 385 이렇게 쓰는 거라고.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여기다가 몇 배 한 거? 6배 한 거. 더하기 K죠? 1부터 10까지 넣어서 더한 거지? 뒤에 거 보나마나 몇이야? 55. 이렇게 써라. 이런 소리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해보니까 선생님 뭐 특별한 거 없는데요? 특별히 다른 거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이 들죠? 그럴 때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밑에 6-3번. 자, 문제 볼게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분의 AK. 얘가 N 더하기 1분의 N일 때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 AK분의 1 구해라.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 계산하라고 했으나 이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요 식에서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 행동이나 하세요. 가만히 봤더니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했죠. 우린 이걸 통째로 뭐라 부른다고? SN. 그러면 현재 SN이 n 더하기 1분의 n이라고 나와 있으니 SN-1은 n자리에 n-1을 넣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두 개를 뭐 하면? 빼면. 맞아요? 즉 n 더하기 1분의 n 빼기 n분의 n-1을 하면 위에서 아래 거 뺐죠? SN에서 SN-1 뺀 거 맞아요? 그럼 뭐가 나온다고? 일반항. 근데 지금은 일반항이 뭐예요? 얘가 일반항이죠. 변수 뭘로 바꿔서? n으로 바꿔서 n분의 a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양변에 n 곱하면 n 더하기 1분의 n제곱 마이너스 양변에 n 곱하면 n분의 n의 n-1이 뭐와 같다? an과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내가 필요한 건 an을 뭐 한 거? 역수치한 게 궁금한 거지. 그럼 얘를 이 상태로 역수치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야 이거 설마 이렇게 역수치하진 않겠지? an 나왔다고 해서 역수치하면 an분의 1, 즉 얘분의 얘 빼기 얘분의 얘 이렇게 쓰는 사람 없겠죠? 야 1 빼기 3 역수치하면 1분의 1 빼기 3분의 1이 되지는 않잖아. 맞아? 그래서 반드시 이거 처리하고 역수치해줘야 돼요. 집중. 당연히 우리가 기억이 안 나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유리식 단원 배울 때 무슨 말을 했었냐면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어때야 된다? 무조건 크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얘는 분모의 차수가 더 크죠? 분자와 분모의 차수가 더 같지? 분모의 차수가 더 크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이거 쪼개란 소리예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n 더하기 1분의 n 더하기 1 빼기 1 이렇게 쓰는 거야. 빼기 n분의 n 빼기 1. 자, 이렇게 쓰면 이렇게 잘라서 너분의 너, 너분의 너, 너분의 너, 너분의 너 할 수 있어요? 그럼 너는 너분의 너 하면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될 것이고 빼기 너분의 너, 너분의 너 하면 1 빼기 n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럼 요 1이 이렇게 소거되죠. 그래서 너는 반드시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요. 요게 뭐라고? 이거라고 이거. 그래서 이거 통분해 보면 n에 n 플러스 1로 통분했을 때 n 플러스 1 빼기 n이니까 분자가 1이죠? 결론. 얘가 뭐와 같다? n에 n 플러스 1분의 1과 같다.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된다고. 이런 계산이 어렵다고. 어쨌든 계속 할게요. 양변 n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내가 궁금한 건 a n분의 1이죠? 그럼 요거 역수치하면 n 더하기 1 이렇게 나왔을 거란 소리야. 그래서 너는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 k 더하기 1이고 2분의 20에 21 1이 20개니까 20 그래서 210 더하기 20 돼서 정답 230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셨어야 합니다. 이게 계산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무조건 잘하셔야 돼요. 이거 무조건 시험 문제예요. 다시 할게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212페이지. 똑같은 유형이거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절 보세요. 이럴 때 예구하시오가 문제입니다. 됐고, 이거나 집중하세요. 이거 구하라고 해서 뭐 역수차고 말도 안 되는 행동 하지 마시고, 이거에만 집중하세요. 자, 이렇죠? 그러니까 네가 뭐야? 그럼 SN에서 SN-1을 구해서 빼볼까요? 근데 그러니까 2n 1 넣으면 4죠? 초항이 4니까 2 여기까지 돼? 중요한 건 이게 뭐다? 아우 일반항 즉 얘 몇 번째야? n번째야. 그러니까 이게 an이다. 이걸 쓸 줄 알아야 된다고. 자, an 구했어요. 근데 AK 필요하니까 n 자리에 k 넣으면 되죠? AK 플러스 1 필요하니까 A 자리에 k 플러스를 넣어야 되죠? 여기다 정리해서 쓸게요. AK는 2k 더하기 2고 AK 플러스 1은 2에 k 플러스 1 더하기 2니까 2k 더하기 4죠? 그러니까 이 분모에다가는 얘 곱하기 얘를 쓰셔야 되죠? 맞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너는 2에 k 플러스 1이나? 가만히 보니까 너는 2에 k 플러스 2인가? 그럼 이 분모에다가는 얘랑 얘랑 뭐 한 거? 곱한 거 쓴다니까? 그러니까 너는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분자는 4죠? 자, 분모는 얘랑 얘랑 곱하면 몇이야? 4에 이렇게 된다는 소린 거야. 그래서 약분하셔서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하라는 소리였던 거예요. 계산 마무리할까요? 현재 일반항이 무슨 식이죠? 유리식이죠? 유리식이니까 무슨 분수? 부분분수 쓴다. A, B, C죠? 계산 B-A 분의 쓸 필요 없죠? 그래서 A분의 1 빼기 B분의 1 그래서 너는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 대입해서 소거법이죠? 세로로 써라. 1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10 집어넣으면
더하면 이렇게 속어. 앞에서 하나 남았으니까 뒤에서 하나 남았겠죠? 그래서 2분의 1 빼기 12분의 1 이렇게 계산하는 얘기였어요. 9-2번입니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는 로그 2의 N제곱 플러스 N일 때 시그마 K가 1부터 15까지 A 2K 더하기 1 구하시오. 문제를 이해하죠? 자, 해볼게요. 됐고, SN. 됐죠? 그럼 SN에서 SN-1 구해서 뺍시다. 그럼 SN이라는 건, 여기 잠깐 보세요. 로그 2에 N제곱 플러스 N. 이게 SN인 건 알겠어? 그럼 SN-1이라는 건 로그 2에 여기 N자리에 뭘 집어넣어서 N-1 집어넣은 걸 의미하잖아. 그럼 여기 진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N-1의 제곱 더하기 N-1 이렇게 생겨버려요. 되게 마음에는 안 드는데 일단 그냥 놔둬야지 뭐 어쩌겠어. 여기까지는 알아들었니? 그래서 너는 로그 2의 N제곱 더하기 N에서 빼기 로그 2의 요거 진수 전개에 보면 N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됩니다.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미시 같은 로그의 차기 때문에 진수끼리 뭐 했겠어요? 그러니까 분모는 N제곱 마이너스 N, 분자가 N제곱 플러스 N이 되겠죠? 그랬더니 분자와 분모의 공통인수로 뭐가 있기 때문에 N으로 나누시면 N-1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SN에서 SN-1을 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한다? 일반항을 의미한다. 근데 지금 일반항 뭐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다? AN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자, AN 구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AK가 아니죠? 그럼 여기 N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A, 2K 플러스 1을 집어넣읍시다. 그럼 로그 2에 여기 N자리에 뭐 집어넣는다고? 2K 더하기 1 집어넣으면 진수의 분모가 몇이 돼요? 진수의 분자는 뭐가 돼? 2K 플러스 1로 들어갔으니까 2K 플러스 그러니까 2로 묶이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약분되는 거야. 결론 A, 2K 더하기 1이 로그 2의 K의 K 플러스 1이다.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풀 얘는 시그마 K가 1부터 15까지 로그 2의 K의 K 플러스 1이고 말이 안 나와. 일반항이 무슨 식이면 로그면 뭐한다? 대입해서 진수의 곱으로 표현한다. 이런 얘기 했죠? 요 밑에 거 지울게요. 그래서 너는 로그 2에 진수 넣어서 곱하기 진수에다가 1 넣으면 곱하기 2 넣으면 곱하기 15 넣으면 그랬더니 이렇게 약분되는 거 보이시죠? 분모 하나 분자 하나 그래서 진수 몇이고 그래서 정답 4 이렇게 정답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수열의 합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단원이 수학적 기납법 진도는 나가겠으나 영상 촬영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영상 내용은 여기까지. 됐죠?